네. 8명의 후보들이 당권에 도전을 합니다. 국민의힘 오늘부터 여론조사 실시하고 아마도 내일 오후쯤이면은 예비 경선 결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주호영 의원 연결을 해봤고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초선 김은혜 의원과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은혜입니다. 네. 먼저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냐 미래냐 또 실패했던 기억이냐 아니면 성공할 가능성이냐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인데요. 네. 저희가 재보선에서 국민분들로부터 과분한 지지를 받았지만 우왕좌왕하면서 저희가 혁신의 동력이 사라지고 그 필수불가결한 과제, 정권교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네. 이 파격적인 리더십 교체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다시 종군 기자가 된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네, 파격적인 리더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에 그 SNS에 쓰신 글을 보니까 네. 김은혜는 계파 정치, 상황 정치, 대리 정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개판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네. 저는 정치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우산 아래에 있다는 게 물론 편안한 거는 알지만 개파에 기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을 변화시킬 자신 있고 또 그럴 능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에서 개파 정치 경험 부족, 실패한 과거가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네. 실패한 과거 기억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다만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 대선 주자가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합류해야 될지를 보실 텐데 그 심판이 공정하지 않고 특정 누구 편을 든다고 하면 그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뛰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저는 모처럼 국민의힘의 국민적 관심이 찾아오고 있는데 네. 이 미래로 가기 위한 전당대회를 낡은 편가르기나 갈라치기로 오늘 개판 논쟁을 벌이는 건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는 민주당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자들에게 말뿐인 혁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네. 겉과 속이 같은 정치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도 우산 아래에 있고 싶진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우산이 좀 있습니까? 개파 정치라고 하는 건 사실 정치 현실에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반작용만 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의 이 당대표 선거를 뽑는 것은 네. 누군가의 우산에 있다는 사람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비 올 때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 개파에서 자유로운 사람만이 투명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우리 당의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쪽에서 우리 당을 오고자 하는 외부 주자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차단막을 세우고 스스로의 성안에서 함께 개파로 군집한다면 그 정당 오고 싶어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제 비전 발표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네. 어떤 걸 좀 강조하셨어요? 예. 제가 어제 야구복을 입고 발표를 했는데요. 야구복이요? 네. 제가 한때 어렸을 때 투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성이 이제 프로야구든 아니면 정규 학교의 야구 선수가 된다는 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꿈은 포기했지만 네. 그때 간직했던 제 좌우명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한번 열정으로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가 보통 야구 볼 때 많이 느끼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당에 그동안에 선발 투수로는 라인업으로 맞지 않죠. 40대 갓 넘기고 여성의 초선이니까요. 네. 그렇지만 대표 선수로 중간 게투로 나와서 항구 전력 투구로 민주당을 잡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영입과 통합의 시너지를 내고 파격적인 리더십 교체로 우리가 정권 승리, 그러니까 즉 정권 교체로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마무리 투수로 대선 승리 구름판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야구복 입고 비전 발표했을 때 그 주위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뜨겁던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 등번호가 21번이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기호 2번이지만 네. 내년에는 기호 1번이 되자 그런 바람을 담았습니다. 많은 걸 준비하셨네요 이번에. 원래 언더독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분위기를 보면은
여기다가 펴줬더니 다 그냥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성과는 네. 뭐 도로 영남당 그런 퇴행적인 언어들을 전당대회에서 퇴출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특정 지역 출신이면 안 된다. 뭐 영남 배제론 같은 거에 대해서는 수도권 출신 의원으로서 수도권 대 영남구도 저는 혁파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게 우리 당을 지역당으로 전락시키는 패착이기 때문에요. 또 민주당이 놓은 프레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로 영남당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또 사전 약속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당직 배분에 있어서 또 한 번 상황 정치가 재현이 됩니다. 네. 그런 민심의 승자 독식의 과거로 다시 시계를 돌리지 않도록 자유롭게 도로 한국당이라는 그 병폐 없애도록 마지막까지 제가 외치려고 합니다. 네. 김은혜 의원도 그렇고 또 함께 출마를 한 뭐 김웅 의원이라든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처럼 지금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진 세력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지지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여론조사에도 상당히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반짝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 계속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당대표 선거가 선수가 높으냐 낮으냐 아니면은 진입하는 시기가 언제였냐를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로지 당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대선 승리를 가져오는 비전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걸로만 판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바뀌지 않으면 살지 않는다. 그 바람은 국민뿐만 아니라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신과 민심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풍이 였지만 저도 2주 전에는 여론조사에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물론 그때 제가 선언도 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어제 여론조사에서 4위까지 치고 올라간 결과가 발표돼서 저는 이제 변화에 대한 혁신에 대한 그리고 우리 당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신 분들 당원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울 때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좀 편해지면 그분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냉정함과 매정함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두 품으면서 정말 실력이 있는 분들에게 당당하게 보상해 줄 수 있고 또 함께 품을 수 있는 원팀 스피릿으로 저는 갈 수 있는 책임과 헌신, 보수가 갖고 있던 우리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그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2030이라든가 아니면 변화를 좀 갈망하는 젊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국민의힘이 이제 그들의 소리를 이제야 듣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매력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매력 자본이라는 첫 출발점은 듣는 거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 2030 세대에 대해서 듣는 척하지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귀를 열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 첫 출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도 저희에게 함께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좀 뭔가 경쟁하는 것처럼 아니면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로 비춰지다 보니까 이게 화합이 잘 될 것인가라는 궁금증들도 있고 또 좀 날선 단어들이 좀 비유돼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뭐 뒷산 등산 얘기도 나오고 자동차 얘기, 스포츠카, 전기차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당의 명운을 가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이해나 아니면 의견에 대해서는 더 치열한 논쟁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그 근거를 열어드려야지 저희 당이 더더욱 개방을 하고 국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선배분들의 그 무게감이 있어서 오늘 같은 저와 같은 후배의 미래가 함께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분들하고 사감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나 그거는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르다는 취지에서 한 거였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겉으로는 치고받는 것처럼 하더라도 뒤로는 서로 만나 뵈면서 아이고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쑥스럽게 악수하고 그래요. 뒤끝은 없어요? 그럼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예비 경선은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 비율이고 8명 가운데 5명을 이제 컷오프를 하고 근데 본 경선은 당원 70대 일반 여론조사 30의 비중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당원 당규에 이제 적시된 내용인데
본경선에서도 이 신진 세력들의 돌풍 계속 이어질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이 돌풍이 미풍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돌풍이 이번 우리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대선 주자를 뽑고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분명히 큰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차 얘기를 하다가 제 차가 카니발이라는 걸 덜컥 말씀드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네. 이거는 우리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나 아니면은 대선 주자를 뽑는 그 장마저도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저희의 당권 혹은 대권 주자가 많았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다다익선으로 한쪽으로는 그분들 손을 잡고 한쪽으로는 제가 앵커였기 때문에 네. 마이크를 쥐고 모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치 콘서트와 그리고 프리 마케팅을 하면서 붐업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 대선에 이 당에 희망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활력과 그리고 이분들의 나서는 그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다 합쳐서 그래서 역동성과 의외성을 저는 보태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방송 앵커 때 정치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분석도 하시고 비판도 하시고 네. 하셨는데 그때 볼 때 정치권과 안에서 볼 때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제가 업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물론 기자로서의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치권과 네. 제가 이 안에서 제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차이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자 출신이었을 때 느꼈던 네. 어쨌든 사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워서 국민들의 목소리와 보수와 진보 이념을 떠나서 이제 국민 삶만 챙겨야 되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전혀 차이점이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공정하고 늘 중립에 서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느 한쪽 계파에 뭐 들어가거나 하는 게 없어서 좀 춥고 배고프긴 하지만 이걸 또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 아마 예비 경선 결과가 내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요.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중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신진들이 어떻게 연대하느냐 이런 분석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네. 결과에 따라서 초선 의원들 간에 무슨 연대를 한다거나 이런 가능성도 네.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 지금 컷오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단일화를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당을 변화시키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처음부터 단일화라는 낡은 정치 문법 그리고 정치공학적 3법에 의지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지세는 어쨌든 저희가 컷오프를 통과한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결집이 될 거고요. 네. 그 흐름에 따라서 국민분들로부터 정당하게 내가 바라고 있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의 평가를 받는 수순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발표가 되고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네. 당대표가 되십니다. 네. 그때는 좋겠지만 또 그 되고 나서는 당을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럼요. 과제가 남아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대선 치를 때 어떤 뭐 좀 전략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 대선에서는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저희 주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우리 당을 개방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려울수록 우리의 진입장벽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바깥에서 오신 분 안에 계셨던 분들이 함께 그 링에 올라서 국민 여러분들 앞에 잔치와 같은 그런 경선을 선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제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그다음 신문 일면에서 송영길 대표와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파격이 아닐까요? 헤드라인에는 국민의힘이 파격과 변화를 선택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좋은 사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변화 욕구는 충족시켜야 되고요. 또 국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고 계시니까요. 네. 또 안정적인 리더십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인물로 저는 제 모토가 준비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지하에 무작정 건물 속으로 들어가서 설계도를 가져왔었거든요. 네.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무너지고 또 국민들의 삶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유권자분들이나 또 당원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 빛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죠. 네.
변화를 갈망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기존의 정치인과 좀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대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험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욕구들, 욕망들을 아우르고 한 길로 나중에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이걸 그 신진 세력들이 할 수 있을 거라는 걱정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신진 주자들에 비해서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 기자 때 그리고 이제 9시 뉴스데스크 앵커에 이어서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 어떤 지점을 향해 있었느냐 고민을 했었습니다. 신진들과 비교해 봤을 때 김은혜는 경험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기업인으로서도 저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조직을 위해서 나은 결정이냐라는 그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저희가 정치적 대응 능력이나 아니면 조직 운영의 경험에 있어서는 연마가 됐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아주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이 대선 주자의 전국에 있어서는 저같이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면서도 그 안에서 통합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 조정 능력은 감히 제가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임자로 봐주시기를 바라고 요청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당장 이제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 당과의 합당 문제도 있고 또 지금까지 이제 각각에 계시는 여러 주자들 이분들도 복당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통합이라고 할 때는 합당이나 합당은 사실 원칙 있는 통합으로 우리의 통합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부합하느냐라는 그 기준을 세워야 하겠지만요. 네네. 미리부터 선을 그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 그리고 김동연 실장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무조건 1대1의 민주당과의 단일 승부를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그분들과 함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우리 당을 매력적인 정당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있어요. 일명 황골 탈퇴 프로그램인데요. 네. 아직도 너무 기득권과 가진 분들을 위한 정당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보다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미래를 키우는 그 정당으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면 그분들도 저희들도 좋은 위민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면은 이제 예비 성적표를 이제 받게 되시는데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표심 잡기 위해서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화두는 정권 교체입니다. 네. 그리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민주당에게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되고 대선 전국을 지혜롭게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제가 입증할 수 있도록 꼭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사실 우리 야당 대표로서 제가 무한 경쟁 뒤에 숨겨진 근원적 불공평까지 감싸 안을 수 있는 공정의 시대 정신으로 필승 꼭 외칠 수 있게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